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말 그대로 백년해로를 하는 부부들도 많지만요. 배우자의 아주 비극적인 죽음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는 부부도 있습니다. 오늘 재구성할 판결에서도 금슬조킬로 소문났던 70대 부부 중 아내에게 닥친 비극적인 죽음을 다루는데요. 사건은 지난 2011년 5월의 어느 날 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70대 여성이 딸에게 집으로 빨리 와달라면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고요. 경찰도 옆집에서 이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라는 이웃집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다음날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던 이 70대 여성이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쓰러져서 숨진 채 청소 중이던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된 겁니다. 이 여성의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선 경찰. 여성이 숨지기 전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관이 철수한 다음에 숨진 70대 여성이 하지마라거나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웃집 사람들이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고함을 질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대체 이 70대 노부부만 살고 있던 이 아파트 8층에서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70대 여성이 사망한 진짜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70대 여성이 갑자기 아파트에서 추락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발을 헛디뎌서 떨어진 걸로 의심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을 나가 보면은 여성이 쓰러졌고 사망해 있었는데 이 추락사할 때 두 가지입니다. 이 바닥이 딱딱하거나 강하게 됐을 때는 신체가 손상이 오는데 화단 같은 경우에는 신체 손상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땅이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에 신체 손상이 없는데 우리가 경찰이 가서 사망한 사람들 검시합니다. 네. 검시를 해 보니까 입안에 상처가 있고 네. 그리고 질식의 흔적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본인이 실수나 사고 당한 게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구나 싶어서 조사가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가족들이 치매를 앓았다, 어머니가. 그래서 혹시 치매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도 의심을 했는데 방금 김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질식의 흔적 그리고 입속에 난 상처 등으로 타살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입에 상처가 있고 질식의 흔적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우 차장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 부부싸움을 했다는 신고 역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사고사가 아니라면 만약 타살이라면 범인으로 한번 이제 의심해 볼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서부터 찾아 나가는 거죠. 경찰의 수사 활동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너무 잘 부합하는 지금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일반 사고사가 아니라 신체에 뭔가 이 상처가 있었다. 네. 그런데 그 주변의 주민들이 이미 신고를 합니다. 부부싸움을 크게 했다. 전날, 바로 그 사고가 있기 전날 부부싸움이 크게 나는 소리를 들었고 최근 들어서 이 부인이 치매를 앓고 나면서부터 부부싸움이 매우 잦아서 밤이나 낮이나 새벽이나 고성이 많이 들려왔었다라는 증언이 있으니까 이 가족 중에 이 범인으로 지목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드러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찰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분이라 사고사의 위험은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베란다를 넘어서 뛰어내리는데 가족이 왜 말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아주 신문을 해봐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된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눈치채셨겠죠. 오늘은 범인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사망한 여성의 남편이 범인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정황도 남편의 범인으로 지목했죠. 자, 그럼 결국 남편은 죄를 인정을 했나요? 법정에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진술을 했냐면요. 평소에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 그래서 본인은 그 당일에 사실 아내의 극단적인 선택을 방조한 책임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밀치거나 적극적으로 그렇죠.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진 않았다. 그렇죠. 결국에는 사실 본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재판부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요. 아무래도 치매에 걸린 배우자 때문에 이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오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반면에 남편이 사실은 오랜 기간 중풍을 앓아오면서 한 20년 넘게 아내가 남편을 보살필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아내가 치매 걸린 지 2년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실은 죄질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는 중풍 걸린 남편을 20년이나 보살폈는데 남편은 치매에 걸린 아내를 단 2년밖에 보살피지 못했다. 두 분 모두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는데 끝이 참 안타깝네요. 결국 이제 재판부가 1심에서 5년을 선고했는데 그때는 좀 후회를 했나요, 남편이? 남편은 본인이 아내를 죽음으로 내몰지 않았다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요. 즉각적으로 항소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항소심은 그러면 어떤 결론 내렸나요? 항소심에서도 이 남편이 지속해서 사실은 나는 살인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아내는 사망하기 직전에도 살려달라 그리고 하지 말아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등 사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면서 남성이 이제 아내가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주장했지만 그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원심을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항소심에서도 5년형이 선고가 됐네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살인을 저지르면 네. 몇십 년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 5년이면은 좀 낮은 건 낮다고 아닌가요? 여겨지죠. 당연히 낮다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여기실 겁니다. 존속살해는 더 가중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이제 가족 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것이 치매에 걸린 아내를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런 이제 행위를 저지른 거라면 죄질이 정말 나쁘죠. 그러게요. 그런데 왜 5년이냐? 몇 가지 이제 사유를 참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70대 고령이라는 점. 고령이라는 이게 점. 참작됐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 나왔지만 지금 본인도 병을 앓고 있다는 점, 와병 중에 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참작을 해서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제 간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다는 점을 참작한 것도 있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명 뭐 간병살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간병을 하다가 그러한 상황에 사실은 지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는 이제 경우를 일컫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제 많은 남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특별 양형인자로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법원의 이제 살인죄나 이제 존속살해나 이제 양형 기준을 보면 사실은 일반 동기 살인이 있고 그보다 사실은 더 이제 경하게 보는 것이 참작 동기 살인인데요. 네. 참작 동기 살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오랜 기간 내가 뭐 고통을 받아왔다라든지 아니면 뭐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사실 간병살인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실은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에는 그 양형 기준을 보면 10년에서 16년인 반면에 참작 동기 살인인 경우에는 사실은 4년에서 6년이기 때문에 훨씬 사실 경한 그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간병살인이다라고 했을 때 형량이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고 이번 경우도 사실은 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간병살인이 이제 참작동기 살인에 준하기 때문에 참작동기 살인에 한해서는 그 기준이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70대 부부의 자녀들도 역시 그러면 뭐 선처를 호소했나요? 어머니를 잃은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는 또 어머니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게 됐으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노부모를 한꺼번에 잃는 셈이잖아요. 재판부에 이제 선처를 해달라고 탄원을 요청했고요. 재판부도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징역 5년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가족들은 뭐 한순간에 어머니도 잃고 아버지도 범법자가 됐습니다. 충격과 상처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 부부 이웃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네. 금술좋기로 유명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주민들도 놀랐고 자녀들도 놀랐는데 그 이유는 20년 중풍으로 아픈 이 할아버지를 이 부인이 그야말로 잘 20년 동안 병수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두 부부의 금슬이 좋았다는 거예요. 외출을 할 때는 이 두 부부가 꼭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너무나 다정한 모습이어서 인꼬 부부로 소문이 났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처음에 최근에 치매를 앓으면서부터는 한 2년 동안 부부싸움이 잦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 최근에 이사 온 주민은 그런 모습만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전부터 오래 함께 살아온 이웃 주민들은 정말 금슬이 좋은 부부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저는 좀 떠오르는 대목이 아까 참작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뭐 최근에 이제 영화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알츠하이머가 많이 다뤄지면서 사랑했던 배우자가 다른 정신을 갖게 되는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병수발을 하기 싫어서 이런 이제 죄질이나 나쁜 범죄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
이 자신의 배우자의 상태를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겁니다. 자신을 못 알아보고 함께했던 삶을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안타까운 굉장히 가슴 아프고 슬픈 대목들도 이 치매라는 것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을 그럼 좀 따져보죠. 이 남편은 계속 이제 자살을 자신은 방조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실제는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재판장에서 방조했다고 했는데 현장 경찰이 현장을 보고 계속 추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은 그 상처를 보게 되면 지식 흔적도 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추궁을 하니까 자백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기절시킨 다음에 베란다에서 밀었다고 자백을 했고 또 소식 듣고 달려온 딸한테도 얘기를 한 거예요. 시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지식이 아니고 살해한 뒤에 베란다에서 떨어뜨리게 되면은 생체 반응이 안 나야 되는데 기절한 상태에는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는 떨어졌을 때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기절한 상태는 살아있어.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절이 아니고 살해한 상태에서 떨어진 거 하고 기절한 상태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사람은 자살 방지라고 주장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경찰 수사에서도 자백을 했고 딸한테도 시인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는 막 그 자살 방조는 인정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안 한 것 같아요. 사건이 일어나기 이제 2년 전부터 아내가 이제 갑작스럽게 치매를 다가온 게 이 부부 사이의 갈등과 틈이 벌어지는 이유가 됐는데요.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계속해서 집중력을 잃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졌다는 겁니다. 네.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인꼬 부부처럼 살았던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바람을 피우는 걸 실토하라고 한다라든지 네. 죽고 싶다라고 소리를 지를 때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하는데 40년 넘게 단단하게 유지됐던 부부 사이도 치매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반복되면서 서서히 금이 갔던 걸로 보입니다. 자, 물론 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거는 다른 네. 문제지만 네. 어쨌든 남편을 중풍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남편을 지금 아내는 꽤 오랫동안 병수발을 그렇죠. 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치매에 걸린 가족들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을 뭐 살해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질병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경우도 있고 전혀 다른 사람의 이제 모습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근처에서 그걸 지켜보는 가족들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정당화가 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것에 대해서 사실 신빙성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 입장에서는 사실은 아내가 평소에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내심 뭐 도와줬다라는 뭐 생각을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네. 하지만 사실적으로 본인이 실질적으로 범행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어떤 행동을 하는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평생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연을 살펴봤는데요.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런 치매 가정의 비극을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로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치매 환자의 부양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 좀 안타깝습니다. 우전열 차장 혹시 정부에서 뭐 나설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이게 참 남의 집 일이 아닌 게 지난해 기준으로 치매 환자가 전국적으로 70만 명입니다. 매 12년마다 한 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생겨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치매가 사실 조기에 징후를 발견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증세가 호전되고 악화 속도를 현저하게 늦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치매 걸리면 사람을 못 알아본다라거나 망상에 시달린다거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큰 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뭐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도 치매 안심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기 진단이 중요한 게 본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방금 살펴본 사건처럼 돌보는 가족이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빨리 치료를 받아야만 가족의 도움 없이 이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진단이나 치료 두려워하시거나 망설여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 판결의 재구성으로 살펴봤고요.